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 시향 방송 클로징 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PD님이 네. 시작할게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도 몇 번을. 상관없어. 그냥 폭주기관차. 네. 아무도 나 어디서 막을 수 없다. 폭주했죠? 네? 어디서 폭주했죠? 뭘요? 이쪽에서 폭주하셨죠? 동묘 아저씨가 네. 소공동 갔다가 뭐 이렇게 신길동 뺑뺑, 갔다가 뺑뺑 돌았다는 돌아오셨다. 이야기를 네. 시장 관련된 얘기는 아닌데 아이고 자 반갑습니다. 네. 자 하락은 멈췄다 대 아쉬운 반등이다. 뭐 근데 최근에 네. 또 하락세를 생각해 보면 오늘 또 5월의 마지막 날 이번 주의 마지막 거래일 네.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어쨌든 빨간불이 좀 들어와 준 거는 네. 희망으로 끝난 건. 좀 괜찮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뒷심이 좀 부족하다 네. 이런 거는 조금 그렇죠. 뒷심은 6월부터 시작합니다. 6월부터 네. 아직 5월이기 때문에 조금 약해 보이지만 6월부터는 여러분 조금 괜찮으시지 않을까 저 혼자만의 생각이고요. 아니 그래야죠. 네. 5월이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약간 혼선을 줬으면 6월은 좀 괜찮기를 바라보면서 네. 두 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김창현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뭐라 그러셨죠? 이렇게 신길동 저기 소공 다른 방송하고 오다가 더위를 먹어갖고 점심 먹고 거기다가 그 저기 뭐 이어폰하고 뭐 다 내려놓고 온 거예요. 한참 어머. 여기도 다 와서 생각난 거야. 그래 또 불이 나게 가는데 힘들더라고. 저 다음에 정신 갈 때 없어. 가져가시면 되잖아요. 거기. 아이 그거 없어지지. 없어지니까. 근데 하여튼 그래서 정신이 더워서 날씨는 더운데 날씨 딱 덥고. 뜨거운데 장은 완전히 무슨 초가을 날씨. 그러니까요. 뜨겁지가 않아요. 분명 겨울은 안 빨간불이긴 갔는데 한데. 초가을 같은 느낌. 초가을 같은 느낌. 잘못하면 진짜 겨울 될 수도 있어. 색깔도 파란색이고 약간 좀 쌀쌀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자 하창한 본부장님은 어떠십니까? 코멘트를 들어본다면. 네, 그래도 뭔가 그 큰 시나리오 안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선물 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현물을 좀 많이 팔긴 했는데, 네.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오늘 PC에 따라서, 뭐 지금은 선물이 뭐 그래도 어제보단 나은데, 만약에 오늘 미국장에 좀 반등이 나오고 하면은, 기대한 대로 이제 6월 2일에 기조연설을 또 바탕으로 한번 이렇게 또 한번 시작해주지 않을까라는. 오늘 선물 조금 산 거예요? 네, 선물 5,200억 샀습니다. 근데 오. 선물은 팔고 현물은 파는 이유는 뭐예요? 그거는 이제 해치지. 맞춰 나가는 거죠. 맞춰 나가는 현물과 선물을 맞춰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지금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선물 매수가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파생에서의 수급 이탈이 나오면서 증시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투매 물량이 던져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맞고, 일단 외국인도 판 게 하이닉스랑 삼전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그냥 반도체가 좀 돌아서는 부분에서의 기회를 봐야 될 것 같고, 왜냐면 미국 시장에서 대부분의 기술주들이 좀 빠졌거든요. 엔비디아 빠졌죠.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빠졌죠. 그다음에 뭐 델 같은 경우도 막 급락했고 막 이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영향이 좀 일부 있었다라고 일단은 이해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3,000분 지금 초반에 함께하고 계신데 네. 우리의 최대 라이벌 미니진 민희진 씨가 오늘도 지금도 기자회견을 하고 있나요? 혹은 끝났나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댓글로는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고 있네요. 네. 여기 몇 명 보나? 진짜 야, 라이벌 3만 명. 많은 게 3만 명 대 3천 명. 3만 명 대 3천 명. 네. 최대의 적입니다, 진짜. 네. 이러면 우리도 지을 수 없으니까 또 뭔가 피자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제 못 받았죠. 못 받았어. 못 받아가지고. 장터 왔어? 장터? 나 사은품 뭐 축제 왔냐고요. 요즘 너무 신나가지고. 근데 또 이제 아침에 제가 또 해롱거리면서 네. 조금 살짝 실수한 게 좀 있어가지고 네. 또 구걸하러 또 다녀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요? 저희 오늘 SK 관련주들 SK 그 자체 지주회사가 오늘 11% 올랐는데 경영권 분쟁이 와우. 또 있었고 네. 그 아침에 SK 관련해가지고 하이닉스가 3% 떨어지니까 네네네. 그 재산 때문에 그 이혼 분쟁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진짜 저기 최태원 회장님 네. 사랑에 1조 4천억 태우고 낭만 있다 그랬더니만 불륜 두둔남으로 제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이거는 저도 손절할래요. 역시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구걸하러 열심히 네. 좀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주식이 막 그렇게 움직이니까 뭐 악재가 터지면 곱게 보기가 어렵죠.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네. 말씀을 드린 거고 약간 좀 비틀어서 가는 거였는데 커브가 잘 안 먹혔나 봐요. 안 먹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SK 하이닉스 마이너스 2.71% 이고요. 삼전은 그래도 오르네요. 0.27%인데 그럼 어떻게 올랐다고 해야 바뀔지 그 올랐다고 해야 모르겠죠. 되냐고. 변동 없다. 변동 없다. 알겠습니다. 3시 25분 네.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두 분은 그냥 캐주얼하게 사실은 예측하기 매우 어렵겠지만 6월은 어떤 것으로 상상하고 계신지 우리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네, 저는 뭐 일단은 6월 초에 한 번에 좀 반등을 노려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은 오늘 그거 일정에서 우리가 이거 얘기했었는데 또 이렇게 얘기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했잖아요. 그래서 네네. 금요일 날 요 오늘 MSCI 지수 리밸런싱도 있거든요. 요거 이제 제가 월 초에 여기 주 초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수목금부터는 좀 약간 이런 그 GDP랑 그다음 PC만 좀 많이 강조를 드린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요것 때문에 장 막판까지는 조금의 수급 변화가 일부 있었다. 요건 뭐 우리 일정에서 주초에 화면 나갔나요? 네, 화면 보여주시면 여기 한국지수 리밸런싱 여기 가장 먼저 띵 하고 있죠. 주초에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무튼 그런 것들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끝나면 딱 월말이 다 끝났잖아요. 그럼 반기가 남아있긴 하지만 어쨌든 만약에 선물에서 반등 흐름들이 나와 준다면 충분히 한번 플레이를 해볼 만해요. 왜냐면 이거는 작년 뭐 4월 뭐 7월 봐도 다 비슷하거든요. 비슷한 부분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빠졌다가 올라가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플레이를 좀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면 어쨌든 큰 틀에서 지금 방향성을 만드는 게 최근 또 몇 개월 동안에는 선물의 수급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시장을 해석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면 저는 어쨌든 여러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시장을 같이 참여하시는 입장에서는 기준점이 많으면 헷갈려요. 기준점이 많으면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어제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와 선물 딱 이 두 개로만 했거든요. 근데 네네. 삼성전자는 어쨌든 선물에서 변동성이 생기면 수급의 변화가 같이 따라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를 보나 비슷한 기조로 가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나머지까지 지금 다 올라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기준점을 명확하게 딱 하나만 잡고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김장훈 본부장님은요? 6월은 어떨 것 같은지. 중립입니다. 중립이다. 그 중립이란 뜻은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는 변동은 있죠, 당연히. 변동은 상반기에 좀 있는데. 희망이 있습니다. 상반기의 희망. 이게 상반기에 그러니까 있어요? 6월 6월 상반기 6월 말씀하시는 거죠? 하루하루가 정신없는데 뭐 6월 상반기와 하반기하고 다를 수도 있고 희망컨대는 상반기도 좀 군부를 지키다가 하반기에 확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거꾸로 상반기에 확 올랐다가 시드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측을 불허합니다. 예측 자체가 불가하다. 예측하기 귀찮아요. 그거에 저도 질문하기 귀찮은데 돈 받고 여기 나오는 모신- 거예요. 오케이. 뭐 저만 어떻게 귀찮아요. 뒤집어서 얼마나 걸렸는데. 다음 주 오르다가 네네. 애플 발표되면서 셀 온 더 뉴스 해서 네. 다시 내려가다가 네. 하반기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발로 다시 올라갈 것 같은데 삼성이 다시 페일된 거 백 네. 못했다 그러면은 네. 실적이 가려져서 다시 내려갈 거야. 이렇게 자세히 어떻게 해? 그렇죠. 끝내준 사람이야. 귀찮은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대단한 일을. 그래서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가다. 결국은 중립이다. 알겠습니다. 저한테도 물어봐 주시면 안 돼요? 네, 6월 어떨 것 6월 같습니까?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또 올라가다. 따라해. 따라해. 저는 밴드는 한 어때요? 2,400에서 3,000 사이. 그 정도에서 움직일 것 같아요. 2,400, 3,000 사이 네네. 딱인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돌아오고 환율이 낮아진다면 올라갈 수 있고 또 불확실성이 터진다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죠? 와, 자리 바꿀까요? 그거 근데 조롱이잖아.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네. 드리는 게 사실은 해외 이슈에 워낙 취약해가지고 왜 빼는지도 모르는데 맞아요. 빠질 땐 또 같이 빠지고 또 올라갈 때는 못 따라가는 면도 있고 맞아요. 개별적인 이슈도 터지고 이러니까 과연 이거를 예측하기가 좀 편안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1%라도 확률을 높여서 시나리오를 짜려고 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기도 맞습니다.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도 최선을 한번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땡땡땡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권종근님, 초상진님, 그리고 우리 안지연님, 손민재님, 간번호님, 뚜뚜, 유자님. 혜진님도 땡땡땡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3시 30분 지나가고 있고요. 동시호가 상황에서도 막판에 쫙 또 던져버려서 쫙 안 올라가는 돼. 쫙 던져버렸어요. 올라가 쭉 올라가는 거구나. 분봉으로 봤을 때 막판 누가요? 패대기. 누가? 뭘 외국인이요? 팔았어? 그거는 모르겠어요. 삼성전자 보합으로 끝나네.
코스피도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어이 그래? 0.03% 상승. 뭘 뺀 거지? 에라이. 삼전에서 좀 뺀 것 같아요. 자동차에서도 뺐어. 자동차에서도 뺐고 수급을 한번 봐야겠네요. 외국인이 막판에 또 던졌지. 던졌네요. 8,600원. 화장품만 샀어. 오늘도. 근데 어떻게 보면 화장품이 진짜 신기한 게 AI가 안 먹히는 쪽이 유일하게 화장품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네. 맞아요. 근데 이것만 간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 제가 타방송했는데 AI의 거품을 늘어나기는 너무 이른가. 그런 얘기를 쓸데없이 하고 다녔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되나요?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질문이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6월에 가장 큰 이벤트는 뭡니까? 역시나 AI 애플. 관련해서 애플. 산업적으로는 애플. 근데 실망이 너무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대를 하다 보니까. 기대 많이 했어요? 저는 기대 많이 하셨어요? 기대 많이 한 것 같아요. 어때요? 왜냐면은 시장이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럼 실망하겠네. 실망할까요? 근데 저는 애플이 무언가를 내놓고 실망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예 비전 프로. 진짜? 비전 프로 결국 실망했잖아. 비전 프로 저는 유튜버들의 후기를 보고 와 된다는 그러니까 거지. 내가- 돈만 있으면 난 사고 싶다였거든요. 그게 후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네네. 다 좋죠. 그때 나 와우 하는 게 있었는데 네. 근데 결과적으로 주가적으로 팔로우가 잘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도 그럴까봐 걱정하는 게 있는데 저는 사실 저도 약간의 기대가 있어요. 왜냐면 온 디바이스 AI PC나 휴대폰 하면 조금 나도 땡기거든요. 네. 값만 엄청 비싸지 않으면 100만 원 사는데 이것 때문에 150만 원. 아이 그럼 몰라. 한 115만 원? 그러면 혹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살걸요? 비싸도? 아이폰에 맞아. AI 아이폰 혹은 아이폰 16 뭐 이런 거 말고 아이폰 AI 딱 이렇게 나오는 거 괜찮지? 괜찮아요. 그럼 이제 딱 팔리지 비싸도 이렇게 기대하는 게 과연 괜찮을까? 그래도 우리가 모멘텀이 너무 가뭄에 지금 뭐 비 내리는 거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플 좀 기대할 수 있어요. 어때요? 6월 11일 아침. 지금 이미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가는 올라왔잖아요. 근데 저는 기대가 이렇게 크면서 많이 올라왔을 때는 한 번 정도는 혼내주고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저는 지금부터는 조금 더 가더라도 저는 항상 이럴 때는 좀 안정성을 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팔아놓고 그 다음에 그 새로운 아닌 거 보고 다시 해도 늦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BH라든지 LG노텍이라든지 많이 리포트 올랐지. 읽으면 그 오늘도 목표주가 상향 아침에 나왔다고 네. 소개를 해주시고 저도 읽어봤는데 BH. 거의 스토리는 비슷해요. 스토리는 비슷하고 일단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는 아이폰 16이 15 대비했을 때 10% 정도의 출하량이 늘어날 거다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다 되려면은 결국엔 WWDC에서 나오는 그 부분들이 정말 우리 이제 그냥 삶에 딱 봤을 때 오 이번이 진짜 왜 이런 느낌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 게 아니면 새로운 뉴스 될 수도 있어요. 네, 새로운 뉴스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바닥권에서는 진짜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저는 올라왔죠.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까지 욕심을 부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일단 많이 올라왔으니까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나는 놓치고 싶지 않다 하면은 원금만 남겨놓고 나머지만 빼는 거예요. 원금 남아 있잖아요. 그럼 올라가는 거에서 크게 아쉽지는 않거든요. 복리를 너무 위에서도 다 늘리려고 하면 안 돼요. 복리를 어느 정도 떨어줘야지 내가 떨어졌을 때 복리로 안 맞잖아요. 복리로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복리로 떨어질 때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뭐 일정 라인까지 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지금에서는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완전히 개별적이에요. 제가 누가 물어봤어요. 완전히 개별적이다. 그 반도체 주에서도 오늘 상한가 간 주식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뭐죠? 몰랐어? YC 알았어. 맞아요? 와씨. 와이씨. 이거 민주앵커 때문에 기억났어요. 네, 민주앵커가 이름 잘 졌다고. 반도체. 네. 오늘 상한가 갔습니다. 이건 근데 어떤 의미예요? 왜 갔어요? 중간에 누가 나 이거 모르고 있었거든요. 누가 나한테 물어봤어 이거를 상한가 가기 전에. 근데 상한가 가기 전에 이걸 왜 나도 기억났거든. 근데 리포트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뭐 증권사에서. 네. 근데 그 리포트가 끝내주기에서 적었어. 목표 주가 적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 뭐라 하냐면 얘네가 만드는 HBM 테스터 장비인데 이거는 해당 장비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은 현재까지 일본 어드밴테스트가 유일하다. 우리랑 걔네랑 단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말이 다른 거 살 거 없이 이 주식 사라 이런 식으로 적었어. 리포트를. 리포트를. 그 따위가 그런 식으로 아주 강력히. 진짜 근데 아니 강력하다. 여기 하우스 풍이 그런 것 같아. 꽉꽉
그 애널리스트가 같이 속해 있는 현대차증권 애널리스트. 현대차증권 엄청 공격적이에요. 와. 그러니까 리포트는 못 봤지만 바빠서 근데 그 기사를 보면서 그렇게 누가 물어볼 정도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 그렇게 기사 나오잖아요. 그날은 올라갑니다. 저한테 물어보지 그러니까 마세요. 제가 그거를 답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리포트를 못 봤어요라고 제가 그냥 답을 피했는데 네. 그러면 안 되니까. 근데 일단 내 가면 야 내가 주식할 수 있으면 그 순간 샀다. 그 정도로 리포트 강력하면은 통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개별 장세라는 거를 지금 강조하려고. 이렇게 YC로 네네. 말씀을 해주신 건데 네. 개별적인 호재와 모멘텀이 먹히는 완전 개별적인 시장이다. 그만큼 보노님의 신중한 접근도 충분히 유의미할 수가 있다라는 그렇지. 그 부분에서 맞는 네. 말이지. 붙여주신 겁니다. SK는 왜 갔어요? SK. SK. 그 저기 아침에 그 저기 로망 SK 갔잖아요. 주가 많이 갔잖아요. 네. 그게 펀더멘털 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멘텀으로.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3시 네. 36분 지나가고 있고요. 보노님의 시황을 들으면서 네. 하나하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노님 시황 갈까요? 네, 오늘 시장 마감부터 브리핑을 해보면요. 일단 좀 아쉽습니다. 선물이 그래도 좀 들어온 부분에서는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코스피에서 2636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전거래 대비했을 때는 0.04%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뭐 리밸런싱 조금 있다 보니까 거래대금 좀 많이 나왔네요. 15조가 나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839.98포인트로 마무리가 됐고 전거래일 대비했을 때 0.96이 올랐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장에서도 좀 전기차 쪽이 올랐는데 오늘 뭐 2차전지 쪽이 좀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영향이 있었고 와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좀 외국인이 많이 던졌네요. 동시효과 이후에 외국인이 1조 3천억을 팔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도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1조 2,670억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이제 좀 담았던 거 한 번에 좀 던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좀 수급에 대한 기조를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밤에. 왜냐면 이렇게 월말에 그 분기 말이나 요런 이 이벤트가 있을 때는 좀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선물도 6천억 정도 들어왔네요. 그래서 전반적인 수급 기조는 좀 이렇게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이 또 은근슬쩍 많이 올라왔습니다. 1384원.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씩 환율을 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한 1, 2% 더 올라가면 이제 좀 1,400원이 약간 또 물음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400원 이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제 PC에 따라서 넘느냐 안 넘느냐가 결정 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시장에서는 일단 낮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건 이제 자동차 보험이나 이런 좀 주요하게 미치던 CPI 쪽의 영향이 PC에 안 들어가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떨어질 거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환율은 조금 약해질 확률이 높아서 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월요일장에서도 이게 슝 올라가게 된다면 요건 좀 뭔가 어떤 부분에서 이상하다. 달러 강세를 이렇게 계속 끌어내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알던 그런 뭐 금리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일본이 약하다든지 뭐 유럽이 약하다든지 그런 것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으니까 요건 좀 중요한 포인트로 1,300원이 많이 넘으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저희 상승 섹터 볼까요? 네, 상승 센터 보면요. 오늘 21시 30분에 PC 있으니까 그때 딱 HTS 켜놓고 미국장 보시면은 확 바뀔 거예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9시 반. 네, 오늘은 또 이제 화장품을 또 제일 첫 번째로 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질문해 주셨던 게 계속 남아있을 만한 애가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얘네 둘이 좀 꼽혔었던 걸로 제 기억이 나거든요. 화장품이랑 애플. 네. 두 개가 또 역시나 남아있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 해운주가 운임지수가 지금 정말 막 어마어마하게 막 솟아오르고 있어서 그건 이따가 제가 그래프 들고 왔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보면 될 것 같고 원전 쪽 좀 움직였고요. 뭐 금융주 좀 움직였고 항공주가 실적이나 이런 거 대비했을 때 저평가다라는 또 분석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공주들 좀 좋았고요. 오늘 또 이제 양대 대장 중에 하나는 갭. 이거 옷이에요? 의류 관련주. 미국 갭? 미국 갭. 갭.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네. 미국의 의류 소매 판매가 굉장히 좋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새벽에 5시 마감하는 것까지 봤는데 이게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뜬 거라 갖고 제가 좀 놓쳤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시장에서 요거 올라가면서 좀 상승이 크게 나왔다. 아까 댓글에 화장품 섹터를 이을 다음 섹터는 갭, 의류 브랜드다 이랬는데 이거 맞을까요? 화장품을 이어서 의류 관련주? 어때요? 가능해요? 저는 과감하게 얘기해요. 저는 별로. 별로. 저는 별로. 별로. 네. 본부장님은요? 잘 모르겠어요. 자, 귀찮아하셔. 묻지 마. 아니 그게 아니고 묻지 마. 제가 그 한 달 동안 그거 안 봤기 때문에 몰라. 아. 한셋이랑 FNF 예를 들어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주가는 은근슬쩍 계속 올랐어요. 나는 그렇게 봤죠. 그냥 환율에 대한 그런 효과하고 수출은 어느 정도 되니까 그렇게 봤는데 뭐 근본적으로 무슨 삼양식품처럼 K 뭐 이런 식으로 없던 게 갑자기 뚫었는가 그런 뉴스가 있었는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니면은 생각을 좀 더 해봐야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두 분의 의견을 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갭 관련주 또 뭐 있었죠 아까? 네, 갭, 뭐 석유화학, 항공주, 금융주, 원전, 애플, 해운, 화장품 등등등. 갭이 좋으면 한셋시럽이 신고가 간 이유가 있었구나. 그거네. 네,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의류 판매 데이터가 좋대요. 미국에서. 근데 갭을 진짜 예전에 입었었잖아요. 갭. 지금도 학생 때 되게 학생 때 입었죠. 강하다는 게 되게 약간 의아해요. 뭐 코카콜라는 옛날에 지금은 똑같이 먹는 거니까. 너무 다르잖아요. 코카콜라 갭.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하는 사람이 입맛 그대로 가듯이 옷도 세대가 바뀌어도 그거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니까 유지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갭 관련해서 넘어갈까요? 저 애플은 오늘도 올랐네요. BH 이런 애들. 네, 요거는 BH 많이 올랐죠. 한 네. 5% 올랐어. BH는 좀 뭔가 많이 리포트 올랐어. 빨도 계속 받고 있는 게 아니고 거의 매일 나오고 있어요. 20%에 30일, 6%, 31일. 그리고 목표 주가가 계속 상향이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그런 거에서 좀 수혜를 받고 있지 않나? 그리고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잖아. 리포트 나왔다고. 진중하게 잘하는 이런 거 좀 대신- 좋아하시는데 대신인가 대신증권. 네. 갭 상승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갭 상승. 갭 상승. 그러네. 하락 섹터 갈까요? 네, 하락 섹터에서는 약간 논란이 나올 수 있는 전선 변압으로 일단 엮었는데 HD 현대 일렉트릭도 플러스로 전환을 했고요. 플러스로. 네, 효성중공업도 플러스이긴 한데 LS랑 LS 일렉트릭이나 전선 쪽은 조금 약했거든요. 그래서 재료도 플러스로. 재룡도 바뀌었고 네. 그래서 뭐 전선 변압은 지금 좋은 내용들은 되게 많은데 뭐 이격이 좀 일부 벌어져 조선이 있으니까 빠졌구나. 거기서 뭐 일부 조정 나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엔터는 뭐 여전히 오늘 이제 또 이렇게 방송하고 나면 또 그 시간에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그거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칠러 관련된 부분들 조금 조정 나왔고 그다음에 조선 또 조금 빠졌고요. 뭐 기타 등등 좀 빠졌습니다. 원래는 여기 2차 전지도 있었는데 막판에 슝 올라가가지고 네. 엔터. 네. 엔터 오늘 진짜 널뛰기 이때 심했습니다. 이거 난리가 한번 보여주실까요? 났었어. 분봉으로 보면은 네. 나중에 하이브 어때요? 하이브 주가가 네. 오늘만 해도 네. 참 19만에서 시작했다가 20만 원까지 여기서 올랐다가 다시 막 팔팔 다시 좀 내려가가지고 요때 기자회견 하면서 요거 소화하면서 내려갔다가 또 20만 7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완전 기자회견 하나 놓고 와우. 롤러코스터를 아주 와. 그냥 대박이었습니다. 투기 아니에요? 네? 투기지 뭐 이거. 투기 그렇죠 지금. 투기지 뭐 다. 민희진 씨는 뭐라 그랬죠 여기? 하이브의 화해 제안했는데 뭐 오늘은 활짝 웃고 계시네요. 네, 오늘은 좀 요거 오. 속보였습니다. 속보 네. 민희진 하이브의 화해 제안 와우. 뉴진스 위에서 타협점을 찾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기분 좀 좋지 뭐 지금. 좋은 거 아닌가요? 음. 엔터 쪽에는. 엔터는 그냥 지금 평가 불가 그렇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평가 불가. 돼요? 네. 하이브가 오늘 사실 뉴진스 초동이 나왔는데 좀 묻혔어요. 근데 기대보다 좀 안 좋다. 그러니까 예상했던 거보다 좀 못 미쳐서 판매가 됐는데 그런 거는 좀 이제 뭐 묻힌 것 같고 뭐 SM이 좋냐 하이브가 좋냐 뭐 굳이 엔터 안 하겠다 여러 의견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실 분들은 정말 바쁜 뉴스 팔로잉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케이 엔터도 하락했고 알겠습니다. 특징주로 가볼까요? 네, 특징주 같은 경우는 JS 코퍼레이션이 호실적 관련된 이슈 나오면서 좀
급등이 나왔고요. 장중에 좀 풀렸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브 요거 기자회견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 수가 좀 줄어든 이유가 그거겠죠. 그다음에 APR이 생각보다 바닥 잡고 지금 우상향을 좀 하고 있거든요. 뭐 리포트도 좀 좋게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고 밸류에이션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똑같죠. 해외 기대감으로 계속적으로 좋은 이슈가 나오고 있고 YC는 아까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 세아 PNC가 UAE 화장품 관세 철폐 소식에 오늘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뭐 비만, 당뇨, 뭐 알츠하이머 이런 것과 조금 일부 이슈 있는 쪽들은 좀 급등이 나오고 있고 형성그룹이 이제 대주주 아들 관련된 부분과 뭐 화장품 관련된 이슈가 두 개 있어가지고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투경이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 뭐 약간 좀 뭐 SK도 그렇고 뭐 TS 트릴리온도 그렇고 이렇게 뭔가 자사주 매입하고 뭔가 경영권 분쟁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종목군들도 조금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그 지주회사로 SK는 어때요? 하이닉스도 좋고 뭐 SK 그룹주로도 뭐 있고 경영권 분쟁이 이제 생기고 근데 이미 뭐 이거를 좀 많이 움직였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들어가시는 거는 좀 조금 위험하다? 트레이딩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네. 괜찮을 텐데 또 이제 막 들어가시고 경영 분쟁이가 오르겠지 말하면서 그냥 또 묵직하게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트레이딩 그런 분들은 경험이 많으면 미리 들어갔지. 그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미리 부분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뭘 물어봤는데 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동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벌써 말맛을 벌써 알려줬어. 이거를 실제로 최태원 회장이 1조 4천억을 줄 수가 있어요? 뭐 어떻게 뭐 주식으로 줘야 되는지 주식담보대출이 가장 핵심적인 거죠. 주식 담보 대출로 그렇다고 주식을 팔 수는 없잖아요. 경영권이 얼마 없는데 공격당하면 옛날에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주 지금 곤란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러니까 1심에서는 1심에서는 네. 최태원 주식은 최태원 거, 2심은 최태원 주식도 노소영이랑 나눠라. 네. 이렇게 되면서 분쟁이 된 건데 그러면 진짜 회사 운영에 문제 없나? 없어요? 영향 뭐 있죠. 관심 아예 없네. 관심 아예 없네. 언제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겠어요. 조금이나마 있죠. 신경이 쓰이는데 그게 어떻게 신경 안 쓰겠습니까? 조단이라니. 조단이라니 대단하네요, 진짜. 1조 4천억. 와우. 그 해외에서도 네. 트럼프도 일론 머스크도 제프 베조스도 다 결혼 2-3번씩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병원까지 안 가고 자기는 나눠서 주지 않았어요. 네, 나눠서 줬죠. 깨끗하지. 거기 그 아마존 네. 제프 베조스. 아까 저기 뭐 이렇게 용감하다라는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게 용감한 거죠. 법원까지 안 가고. 그쪽도 다 법원에서 나누라고 해서 아니 근데 확실히 줬잖아요. 끝까지 가지 않고 이렇게 날 뽀개 하고 앞으로도 2년 더 갈 거 아니에요. 대법원까지. 그게 용감하다고 할 수는 없죠. 노소형 밸류업이라고. 노수영 씨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걸 떠나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런 경영권 분쟁 있는 주식들 한번 또 신중하게 또 접근하실 분은 접근해 보시고 네. 또 신중하게 위험한 접근하는 게 아니고 감이 왔을 때 그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감이 왔어. 뭐 이틀 지나서 무슨 신중하게 접근을 해. 다 끝났는데 들어갈 사람 들어가고 감을 믿어요, 그럼? 감으로 그런 걸 하고 싶으면은 그런 게 있을 때 그런 거 바로 하고 싶으면. 해야지 이틀 지나서 의미 없다고. 그다음부터는 리스크도 더 커지기 때문에 오케이. 그리고 나서 나 들어갔는데 네 말 받고 또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첫날 감 잡고 이런 경험 안 했는데 되더라. 그럼 다음에도 비슷한 거 있으면은 그때 그날 갖고 들어가든 말든지 결정하시면 근데 이건 좀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이슈가 처음 나왔을 때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때 해야지. 아하. 그래야 물려도 탈출 기회를 줄 확률이 높아요. 그렇지.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막 이렇게 여러 번 했잖아요. 그때는 진짜 보낼 힘들어. 수도 있어요. 네, 밖으로. 저도 소신 발언해도 돼요? 소신 발언 하자. 누나. 남의 사생활에는 끼는 게 아니다. 아, 주식 트레이딩도 안 끼는 게 낫다. 이미 지났잖아요. 며칠. 주식도. 그러네. 응. 네, 맞아요. 그렇네. 끼고 싶어요? 아니요? 안 하면 나 심지어 미혼이고 내가 뭐 이혼을 했어 내가 불륜을 저질러서 뭐 했어 근데 이제 아침에 와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술김에 맞는데도 아팠어. 아니 봐 축구 선수도 저기 법적으로 이혼 아닌 상태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난리를 뽀개는데 이게 난리를 뽀개지 않겠어요 이게? 이게 일파만파 SK 갖고 있는
주식 갖고 있는 사람한테 영향 주고 얼마나 큰 거예요. 아, 너무 그러면 퍼너멘털 정도. 궁금한 거. 오늘 SK 떨어진 거는 그럼 이 이슈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SK가 못 들었어. SK 안 떨어졌어. 하이닉스? 하이닉스? 관계없지. 하이닉스는 엔비디아랑 뭐 관계없지. 하이닉스 마이크로는 4% 않아요? 빠졌다니까. 아, 그래서 떨어진 아프가 거. 아프고. 그러니까 어제하고 그제는요, 하이닉스. 그 삼성전자가 어제도 올라가니까 3% 빠졌어. 예, 끌어내린 거지. 그제는- 삼성전자 하려고. 그제는요. 아, 20만 원 하니까 오늘 이제 많이 단기 빠졌구나. 차익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사람이 네. 첫날 판 거고. 얼마든지 할 얘기 많아요. 할 얘기 많은데 진짜 이유가 다 있네. 알겠습니다. 네. 티끌 형님이 민준이가 치킨 안 줘서 우울증이랑 치매로 고생 중입니다. 공론화 시켜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실제로 못 받은 분이 꽤 되더라고요. 그리고 왜 치킨 안 주고 아이스크림 주냐? 조용해. 그거 뭐. 조용하라고. 아, 저는 팩폭 아무것도 못 날려야죠. 받았어요. 팩폭 날려야지. 아, 참. 네. 알겠습니다. 아니 아이스크림도 뷔페식으로 좋은데. 차려 요즘 오마카세 유행이니까 차리려고 머리 쓰신 건데. 추가적으로 제가 뭐 더 구걸해서 빨리 피자 갖고 와요, 피자. 뭐라도 더 가져오겠습니다. 근데 진짜 아, 불쌍하다. 맡겨놨냐고. 우리 맡겨놨어? 민준이 거 불쌍하다. 이제 갖고 오라 그러고. 아니 그리고 제가 잘못해서 뭔가 쏘니까 계속 내 잘못이 좀 늘어나. 거품이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막 늘어나더라고요. 네,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네. 다른 데서도 또 제가 많이 구걸해서 네. 아니 치작이 안 좋으니까 다 같이 안 먹고 좋으니까. 힘내자는 의미로 제가 네. 열심히 한번 구걸해 와보겠습니다. 네. 자 뉴스 가보죠. 네, 그래서 우리 특징주 봤고요. 그다음에 MSCI 좀 수급 바뀐 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화면에는 없어요. 알티오젠이 4,393억 원이 늘었고요. HD 현대일렉트릭이 3,736억, 그리고 NKM이 2,266억, 삼성 SDS가 388억, 하나오션이 334억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순서대로 알티오젠, HD 현대일렉트릭이 많이 늘었구나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 MSCI 비중에서의 변화는 우리나라는 0.036%포인트가 늘었어요. 금액으로 치면은 한 2,506억 정도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카카오페이, 한원시스템, KT, 강원랜드, 삼성증권은 수급 유출 또 상위 종목으로 꼽혀 있으니까 편입 종목과 편출 종목은 조금만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잖아요. 네, 그거 네. 보시고 그다음에 수급적인 부분을 이렇게 기억하셔가지고 알티오젠이 많이 샀구나, HD 현대일렉트릭 많이 샀구나 정도로만 딱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다음은 이제 요 의류주 나온 거 기사 이제 들고 왔는데요. 갭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래서 네. 고객사를 두고 있는 뭐 한세실업이나 이런 것들이 슝 하고 올라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규장에서 4%가 올랐고요. 이제 시간에서 22% 이상 좀 급등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월가 예상치보다 좀 높았다.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 시장도 거의 막바지잖아요. 막바지인데 네. 결국에는 실적 이 전망치를 맞춰주느냐 못 맞추느냐가 굉장히 좀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거 두 번째는 이거 이름이 잘못됐는데, 네. 이거 해운이에요, 해운인데 일단 운임 지수가 굉장히 좀 폭등을 하고 있어요. 이거 SCFI 지수거든요. 지금 보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하다가 지금 왕 하고 올라가고 네, 있잖아요. 왕하고 올라가. 네, 지금 2,700을 돌파했습니다. 이거 엄청 오랜만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2,703.43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고, 이게 2022년 9월 2일 이후에 1년 8개월 만에 최고치. 오. 코스피보다 낫네. 2,700 저기.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네네. 저렇게 폭등하는데 네.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5, 6, 7, 8. 8, 9, 10, 11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코스피 지수가. 근데 이거 숫자는 좀 다르게 해서. 오케이. 왜 그 2차 전지가 올랐을 것 같으세요? 2차 전지요? 갑자기? 2차 전지 갑자기 또 2차 전지 해운주에서? 아니 갑자기 트럼프가 유죄 받은 거 유죄석이요? 들었어요? 트럼프가 유죄 받은 거. 트럼프 유죄 받은 거 봤어요. 충분히가 성 이렇게 전부 다 유죄 받았잖아요. 트럼프 입막음 돈 유죄. 미국 역사상 첫 중범죄 전직 대통령. 배심원단 34개 혐의 모두 유죄. 와. 후보 지명 직전 7월 11일 날 형량을 선고한다. 네. 근데 이렇게 범죄 기록이 있으면 대통령에 나갈 수 있어요. 관계 없다. 나가는 있어요. 건 상관없어요. 오, 감옥에서 진짜? 날 수 있습니다. 네. 하여튼 모든 게 새로운 건데 저번에 한 말씀 6월 27일 날 네. 6월 달 또 중요한 거 하나 있었다 그랬잖아요. 뭘까요? TV 토론. 그때 말씀하셨다. 6월 27일. 6월 27일. 이벤트 맞네. 6월. 그러니까 6월 27일 날 할 때 요 지금 선거 받은 것이 하나의 또 주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트럼프한테 불리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심리적으로. 그럼 우리 2차 전지 혹시 또
일사였어요. 하고 올라가요? 네, 그런 것도 눈치챈 사람들 하는 거 아니야? 뭐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하든 올라가면 되니까. 아무래도 바이든 보다는-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이 조금 더 조금, 친환경적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올라갔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해운으로 돌아가서 네. 운임 네.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 네. 방송을 이렇게 두 개를 지내. 이원이네, 이원. 이렇게 두 개로. 재밌다. 이렇게. 놓칠 수가 없어요. 아이고, 놓칠 수가 중간중간에 쉴 수 있어서 좋습니다. 네. 해운 갔다가 또 2차전지 얘기하다가 다시 또 뉴스로. 오케이. 해운에 이어서 네. 지금 이제 항공 쪽도 운임 그 항공 운임도 꽤 나쁘지 않거든요.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항공주가 이제 좀 실적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아무래도 좀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 얘기를 우리가 연초에서도 했었거든요. 연초에서도 네.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중간에 한번 좀 패대기 채워질 확률도 배제할 수 없다. 왜? 그 코로나 구간 때 코로나19 그 기간 동안 워낙 단기 차익금들이 많았으니까 실적이 잘 나와도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제거하는 거에서 일부분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근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항공주는 좀 좋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었거든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저는 로직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증권가에서 막 굉장히 좀 싸다 뭐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됐을 때는 네. 조금은 우리가 이제 바로 사자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좀 관심을 갖고 흘러가는 흐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적적인 부분들이 뭐 이제 물량이 늘었는데 그게 이제 영업이익 해가지고 순이익으로 잘 남는지 이런 네.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서 이게 진짜로 좀 턴이 확실하게 됐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외여행에 따른 좀 구조적인 성장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뭐 한 번 정도 뭐 전자공인 시스템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주말이니까 네. 뭐 대한항공도 한번 쳐서 보고 재무제표도 좀 한번 봐보고 그렇게 해보시면은 뭐 하나 산업 정도 요번 주말에 하나 정도 패 놓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 나오는 쪽을 한 번씩 왜냐면 최근에 저점에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쪽에서 막 슈팅이 나오거든요. 오늘 롯데관광개발 같은 네네. 카지노나 이런 쪽에서도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좀 관심이 없는 쪽 10% 갔네, 10%. 크게 없는 쪽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공부해 놓는 거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해운도 우리가 최바닥권 쪽에서 네. 운임지수 막 올라간다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이런 이슈가 좀 불거지기 시작할 때 요즘에 신선한 쪽으로 막 이렇게 수급이 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공부해놔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저 같아요. 3프로에서 네. 주말 인터뷰 주말 찍으면서 제주항공에 대해서 다뤘거든요. 주말 인터뷰 했습니까? 네, 근데 제주항공도 1년 벌 거를 1분기에 다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주가는 계속 내려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되게 같은 일맥상통한 지속적일 이야기인 것 수가 같아요.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밸류에이션은 7배 PR, 네. PBR도 2배. 싸네요. 뭐 이렇게 비싸지 않죠. 지금 당장에 돈 버는 건데 지속성이 있을지 않을 거라는 사람들의 퍼셉션이 딱 박혀 있기 때문에 그걸 뚫으려면 아주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까 그 리포트처럼 다른 거 볼 거 없고 이거 사요. 내 말 믿으려니까 이따위로 나와야 돼. 리포트가 이 정도 나와야 되지. 그 정도는 나와야 믿음을 이렇게 뭐 줄수 실적 있다. 잘 나와서 뭐 똑같은 틀에 박힌 트리스에 한 거에서는 이렇게 턴어라운드 쉽지 않습니다. 그럼 두 분의 의견이 약간 다른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 다 다르죠. 네네. 근데 또 이제 그 시나리오대로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뭐 시나리오. 개판 애들도 2차전지처럼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려면은 그런 아주 미친 광풍이 불어야지 올라가는 거거든. 그게 바람직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죠. 항공주 관련해서도 또 좋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네. 관심 없는 것들 미리 좀 노려봤다가 근데 그 기준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지금 쭉 가자는 게 아니라 네. 한 번에 중간에 패대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어차피 그것도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보시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얘기가 나오고 바닥권의 움직임이 나올 때 한번 흐름을 타 보는 공부를 하는 건 나쁘지가 않은데 대신 이거 길게 끌고 갈 생각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좀 소외 산업군들이 돌 때는 네. 한 일주일 정도 돌다가 또 주력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들어갈지 말지에 대한 해볼만 한지 안 한지에 대한 공부를 해보자라는 얘기지 좀 일단은 저는 하반기가 넘어가서 연말 쪽으로 가면서 그런 부채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해결이 됐을 때 들어가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변동수에서 우리가 어쨌든 시장 안에서 변동성이 나오는 거에서의 흐름을 찾아야 우리가 수익을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흐름을 좀 공부해보자라는 골드 관점으로 악세만 되면 지금 본원님 얘기한 게 아주 적절하게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골드락스 되면 금리가 결국 내려갈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쵸, 네. 어느 순간 높게 되는 환율이 1305까지만 내려가면은 바로 수혜가 이쪽에서 오거든요. 골드락스를 내는 사람들이 돈이 있으니까 어느 스pen딩 계속 한다는 거고 네네. 스pen딩을 하면은
여행 같은 서비스는 계속 스펜딩 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한 3개월, 6개월 지나서 지금 5월은 안 믿더라도 네. 9월쯤 가서 보니까 환율 언제 1310 됐네? 근데 유가는 85불 안 되네? 사람들은 그냥 소비하는 거 상품은 안 해도 소비는 하네? 수요 이렇게 여행 가는 거? 네. 그러면 한 분기, 두 분기 나오면 그때부터는 제대로 갈 수 있죠. 근데 그때 갈 때 따라 붙이려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부를 해놔야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해놔서 나쁠 거 없으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가 뭐죠? 다음 뉴스 없고요. 없어요? 네, 한마디가 있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아니 조금 약간 좀 처진다. 재미없다, 그치? 그래요? 난 그런 것 같아. 뭐가? 내가 혼나서 그런가? 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왜냐면은 모르겠네. 뭔가 약간 뭐가 좀 덜 신나는 것 같아. 아, 더 신나요? 신나는 그래요? 그림 보여줄게요. 아, 신나는 그림? 신나? 한번 보러 갈까요? 상관 아예 없네. 네, 알겠습니다. 자, 신나게 그런 그림 보러 한번 해서 네.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보로님의 그림 오늘. 근데 왜 자꾸 젖소로 나온지 모르죠. 저 황소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젖소야? 아, 이거 얼룩소. 얼룩소? 제일 많이 검색하는 거를 그 키워드로 끼워 아니 맞추지 이게 않나요? 오면 나오잖아요. 나오죠. 기분 나쁘잖아요. 생긴 게. 나 싫어 이런 스타일. 완전 다른 스타일의 소를 만들어줘라고 짜증을 내봐요. 그래서 다른 소 모양으로 그려줘 해도 비슷한 애가 또 짠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욕은 아니더라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라고. 신랄하게. 자존심 상하게. 그래서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네. 나는 막 괴롭히거든. 답 안 나오면은 AI도 괴롭히세요? 달라져. 답이 달라져. 답이 달라져. 저도 다음 주 월요일에 한번 조금 더 괴롭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옷 제목은 뭐였습니까? 이제 아까 이거? 오늘의 왕은 옷과 네. 화장품이다. 아하. 그래서 가운, 옷, 야. 화장품 어.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 왕 됐으니까 왕관.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거 디올 백이에요? 뒤옆에 저 에르메스 같은데, 그치? 에르메스? 얽힌 뭐 거죠. 맞아요. 생긴 거 에르메스처럼 생겼어요. 근데 역시 옷과 화장품이 있어도 본판이 중요하다. 본판이 중요하다. 저 드리지 마요. 젖소비아 발언입니까? 젖소비아 발언? 저 소리가. 알겠습니다. 오늘 네. 옷과 화장품. 반도체랑 이런 큰 그런 것들이 가야 되는데 좀 아쉽게 되고 있네요. 네. 자, 김장현 본부장님의 오늘 넘어가기 한마디는요? 전에 앨리스님께서 오늘 앨리스님? 재미없는 이유가 네. 이제 술이 깼나 보네. 먹으면서. 맞네. 아 요즘엔 뭐 술방도 하잖아요. 진짜요? 하고 싶다는 술방 이런 거예요? 것도 하잖아요. 하세요? 전화는 안 하죠. 근데 이제 술방도 하니까. 여기서 뭐 먹방 할 거예요 그러면? 아니 저녁 때 약간 캐주얼하게 좀 증시가 많이 하락한 날은 특집으로 해가지고 저- 원래 괜찮다. 나오는 패밀리만 해서 포차처럼 해가지고 소주 한잔 그래, 하면서 하면서 이제 그리고 맞아. 이렇게 마이크 막 이렇게 깔아놓고 이렇게 하지 말고 포차 감성으로 딱 해서 와우. 그거 한 1시간 때려박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나오는 말이 달라. 아니 다르지. 나는 평상시 그렇게 나오는데 네. 더 그렇게 나와. 평소 실제로 술 드실 때처럼 방송하면 큰일 나요. 실제로 술 드실 때 막 피나는 호쾌하시더라고. 와, 근데 술 딱 별로 안 그런 마셔. 거 2잔이면 되니까. 두 잔이면은 딱 되는 자, 술하고 또 뭐가 필요해요? 안주가 필요하죠. 안주. 오늘의 그림은 이겁니다. 안주거리. 드디어. Still life with fruit and lobster. 랍스터. 랍스터 비싸서 못 먹는데 언제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네. 이 세상 화면이 어두워서. 1660년 그림입니다. 예, 17세기. 와 너무 잘 그리셨다. 뭐, 과일과 랍스터. 예, 많이 드세요. 먹고 여전히 싶어요. 그 인생은 이런 걸로 가득 차야지 행복한 법입니다. 그런 뜻 아닌가? Still life with fruit and lobster. 이게 무슨 어떤 그런 시장과 어떤 시장과? 연관이 시장이 이렇게 있을까요? 풍부해지게 먹을 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잔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일주일 정도 갖고 있었는데 도저히 못 쓰겠더라고. 근데 오늘 올랐잖아 장이 0.2%. 그래서 다음 주 또 내려갈지 몰라갖고 그러니까 뺏어 먹어야 빨리 소화해야죠. 네. 재료. 오케이. 네. 이렇게 풍부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거는 네. 주식과 관계 없는 것도 한번 합시다. 재미없으니까. 그냥 한 거 그냥 네, 합시다. 오늘 첫 마디 갑니다. 너무 당당해서 이제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지경이야. 아침에 얘기한 거 주식과 관계 없는 건데 합시다. 자 오늘은 제가 노래 하나 하겠습니다 하고 노래도 나중에 하실 거예요. 주식과 관계 없지만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으니까요. 뭘까요? 오늘 아니, 오프닝에 얘기했던 거 리와인드 해드리죠. 애경 산업은 실적이 괜찮다. 네. 삼성전기는 실적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다. 네. 지금 오프닝 배 보세요. 그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네네. 그렇게 됐죠? 삼성이 오프닝 잘 때. 가다가 이렇게 애경은 이렇게. 네 근데 맞아요. 한 말씀 안 드렸는데 애경이 진짜 제가 생각한 대로 북배 PER 15배까지 가잖아요. 네. 그러면 화장품 섹터가
고점 피크아웃 할 수도 있는 정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네. 퓨어 화장품 주식이 아니거든요. 얘까지 끌어올리면 이제 다 그거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때쯤 반도체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것도 한편에 애경이 생각합시다. 막내로 네. 올랐다가 그게 화장품의 네. 1차 랠리의 고점일 수도 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 너무 헷갈리는데 음. 방금 또 한마디 하신다 그랬는데 이제 인사이트인 인사이트. 거예요? 인사이트 이거 볼게. 방금 전에 관계 없는 거 한마디 하신다 그러시지 않으셨어? 관계 없는가? 관계 없는 이거야. 이거였어요. 이거. 이건 뭐예요? 이거 11페이지. 음식료 유통. 그 제목을 그렇게 거기서 따온 거라서 제목을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건 관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관심이 없어. 메리츠 증권에서 음식료 1분기 리뷰했는데 인구 감소에 대처하는 자세가 적었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은 음식료와 어떻게 관계했는지 모르겠고 요거는 관계 있어갖고 가져왔어. 네, 대한민국 인구. 전 세계 전 인구는 세계 지금 인구. 80억인데 야, 50년 뒤에는 100억이 된답니다. 진짜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대한민국 인구는 5,200만에서 줄어들어. 3,800만 명으로 20% 이상이 절대 인구가 준다고 합니다. 50년 뒤가 멀지 않았어요. 50년 46년 뒤죠. 정확히는. 네네네. 46년 뒤면 몇 살이에요? 70대는. 저요? 70, 70대네요. 70대네. 아직 팔팔하잖아요. 어떡해. 그렇죠. 70부터 저는 이제 40년 뒤면 인생 시작이죠. 나는 없을 것 같은데. 아니요. 저희 다 이게 저는 그런 거를 믿습니다. 40년대 벌써 46년 뒤. 46년 뒤에. 46년 뒤에. 40년 뒤에 70, 아, 80이죠. 80이네. 80이에요. 난 죽었고. 죽었을 가져갔으면 없고. 아니야. 아니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 외국은 느는데 우리는 인구가 준다고 네. 하는 방법은 뭐죠? AI라든지 이미그레이션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는 나라 못 살거든요. 맞아요. 이미그레이션을 확실히 받아서 미국식으로 하든지 네. 아니면 AI로 해서 완전히 혁신적인 산업화 유지를 하든지 통일을 하든지 셋 중에 하나가 안 되면은 이렇게 못 삽니다. 나라 소멸까지는 안 해도 개판되는 거거든요. 더 중요한 건 고령화가 65세 이상 같은데 65세 이상이 지금 10%인데 재작년에 20% 더블 된대. 아마 그러니 하는데 그러니 대한민국 이미 18%야. 근데 이게 46%. 여기는 그 애들 있잖아요. 65세 애들 보고 야 너 이리 와봐 이거 좀 시키고 노인정에서. 왜냐면 다 65세 70세거든. 반이. 그리고 인구는 줄었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결론이 여긴 뭐냐면은 그래서 음식료나 유통산업은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수출을 잘해야 된다. 수출을 잘해야 된다. 수출을 엄청 잘하는 음식료 그런 거 해야 된다. 그래서 삼양식품이 앞서 있다. 그러니까 PER이 10배가 아니고 더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장황한 스토리텔링. 인구 감소하니까 수출을 잘해야 되고 수출을 해야 되니까 삼양으로 간다. 아니 리포트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스토리텔링이 좀 그런데. 네. 진짜 이 인구는 진짜 국가 제1 프로젝트로 진짜 뭐 특별법을 뭐 제정하든지 어쩌든지. 그렇죠. 근데 그게 법을 한다고 될까요, 그게? 그러니까 그럼 저도 어떡해? 법으로 하면 할 거예요. 거의 결혼도- 그 정도는 돼야 돼요. 결혼을 애 강제시킨다고? 안 나면 이제 뭐 감옥 보내다 이 정도 되는 거 아니 아니면은 싱글 텍스를 보내야지. 붙이면 돼. 싱글 텍스. 싱글 이렇게 싱글세. 올리잖아요. 35세가 1년 지날 때마다 세금 1%씩 올린다. 5년 뒤에 10%씩 올린다. 이런 그건 식으로 하면 너무하잖아요. 그럼 다 이민하는 그게- 거 아니? 이민? 그거 이민 갈 것 내가 같은데. 퍼센트 몰라도 이런 싱글 텍스 붙이는 나라 싱글세 있어요. 있어요. 영국인가 어디죠? 없지 않아요. 싱글세 있어요. 영국인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어쩔 수 너무 없이 해. 바람직하지. 뭐 어쩔 수 없어. 영국 아니 독신세. 연애를 못하고 독신세. 상대가 있어야지 결혼 그냥 혼자 결혼하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상대가 있어야 결혼을 하죠. 어쩔 수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이냐? 그러니까. 수출을 엄청 잘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음식료 이 친구들에게는 항상 15배, 14배에서 목을 쳤는데 이번에 과거처럼 10년 전에 옛날에 음식료 호황일 때 네. 오리온 할 때 한 25배까지 간 적이 있었대요. 우리가 다시 가려면은 뭔가 인구는 더 주는데 국내가 아니고 해외를 더 박차를 하지 않으면은 그거 뭐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런 얘기죠. 쉬운 거 아닙니다. 25배. 코카콜라가 25배입니다. 참고로. 오케이. 우리 셋 다 애 없으면서 뭐 이렇게 이 얘기를 길게 그러니까. 하냐고. 결혼해서 애를 안 하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저는 5 낳겠습니다. 5? 네. 혼자서? 70대 네? 70대에 난다는 거죠. 아니요.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알겠습니다. 네. 5 정도 제가 최대한 같은 많이 여자분과 5 그러고 보면 명이길 바랄게요. 정프로님이 네. 네. 정말 애국자입니다. 애국자시. 셋이잖아요, 셋. 같은
엄마가 갔냐고요? 5시? 그 얘기한 거예요? 네. 갔길 바란다고. 요즘 폼 올라왔다잉. 폼 좋다잉. 알겠습니다. 네. 다른 우리가 좀 주말 동안에 생각해 볼 것들 뭐가 그래도 있을까요? 웃지 않아야 되니까 인사이트. 한마디만 네. 한 가지만 해드리고 네. 갑시다요. 네. 그래서 아까 이거 아까 아침에 했던 거 요거 아침에 뭐 했는지 이거. 기억이 안 나네. 아, 맥킨지. AI. 아침에 이런 게 자꾸 신경이 쓰여요. 네. 약간 말한 것처럼 어저께 보여드린 거 How AI could replace chief exec 이런 얘기 나오면은 AI가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중국하고 미국 같은 나라가 하나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AI 때문에 향후 10년 내로. 이런 포켓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어저께 이런 게 나오고. 근데 한편에서 아주 대조적인 주장이 이렇게 MIT 교수가 해자 쌌고, 근데 이분이 뭐 김장렬이가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거든. 자기 나름대로 뭔가 계산한 거 아니에요. 이 노땅이고 진 그쵸. 틀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올 수 있는가? 한 해 0.6%는 아니고 10년간 0.66%. 이 논문을 제가 뭐 어떻게 봐가지고 분석할 수 있으면 참 해드릴 텐데 반도체처럼 그게 아니라서 이게 제가 괜히 초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이게 만약에 그 금리를 인하를 안 한다는 식으로 올리진 않더라도 안 한다는 식으로 한번 오면은. 그 핑계로 이런 것들이 그냥 이게 뭐 경계감이 일단 한번 현실로 받아들여지면은 그러면 이제 좀 조금 쉽지 않은 시츄에이션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저는 원래 이런 생각이 원래 있었는데 그래봤자 8월까지는 그런 일이 없다. 나는 게 90% 확률을 믿고 지금 왔거든요. 근데 요즘에 조금 90%밖에 100%가 아니고 조금 그런 게 한켠에 생겨서 조심스럽다. 그 제가 좋은 기대가 있지만 또 전체적으로 그런 걸 밸런스하면은 중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건전한 경계감이냐, 낙관일색 끝판이냐, AI를 중점에 두고 네. 이런 의견차, 온도차가 조금 있다는. 누가 이거 논문 찾아갖고 그 분석하거나 아니면 반박할 수 있으면 너무 해피할 것 같아요. Welcome to 그런 거. 저거는 근데 아예 말이 안 되지 않나? 0.66%의 그 생산성 증가 효과만 있다는 거는 너무 극단적이지 않아요? 그거 향후 10년인데?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보여요. 근데 이것도 좀 많이 심하지 않아요? 생성형 AI가 전 세계 경제에 10년간 미국이나 중국이 작년에 나온 GDP 총 경제 성장, 경제 규모 네. 그거를 하나를 그러니까 전 세계의 한 20% 되는 물량 규모가 새로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10년 내로. 근데 10년에서 나눠서 생기는 거니까 물론 그렇게 1년 1년으로 합하면 하루 이거 엄청나게 계산 1년당 한 10% 5% 정도의 성장인데 그러면은 임금 인상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생산성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생산성 개인이라는 게 뭐냐 이거지. 노동에서부터의 자유가 좀 네. 오면은 놀고 먹고 좋죠. 빅테크 기업들 세금 내야 돼. 세금 때려야 돼. 그래서 별도로 세금 내야죠. 안 그러면 세금이 없으니까. AI를 독점하는 그 기업한테는 좀 세금을 많이 뜯어서 이게 진짜 그렇게 가면 남은 세금 사람들. 내야죠. 안 그러면 뭐 안 되죠. 음. 그냥 주말에 생각 한번 오케이. 합시다. 주말에 생각해 볼 것들 끝. 자, 오케이. 다른 거 없나요?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6월 달을 맞이하는 그런 입장으로서 네. 캐주얼하게 제일 좋게 보는 섹터 딱 하나씩만 6월은 요 섹터가 제일 아웃퍼폼할 것 같다 라는 섹터 하나씩만 있다면 본호님부터 저기 먼저 정확히- 갔다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기 먼저 갔다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김양 본부장님 먼저 저는 화장품은 좀 더 갈 것 같습니다. 화장품이 6월 달에 아웃퍼폼할 것 같다. 근데 지금까지 오는 달린 게 있기 때문에 많이 못 가고 이게 뭐 그 지금까지 오는 게 각도가 100이야. 달라요. 근데 또 한 60이 올라간다. 이건 아니고. 예. 조금 더 모멘텀이 남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화장품. 애경사랑 올라가는 정도. 음. 그 정도 올라가는 정도. 예를 들어 하나의 벤치마크. 오케이. 화장품. 본호님은요? 어이 너무 빨리 왔는데요. 어이,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네, 좀 생각해봐요. 왜냐면은 그 주도주가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로 가면 네. 기존에 좀 집중하던 산업군들에서의 흐름을 계속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게 바뀌면 확실히 뭔가 이제 수급적인 흐름이 받아줄 수 있는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거는 수급을 안 받지만 전일 것까지 기준을 보면 자동차와 자동차 쪽을 일단 많이 갔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라도 그렇게 돼서 만약에 반도체가 눌리고 다른 데가 뜬다라고 한다면 저는 저 PBR 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은 그런데
지금 수급에 만약에 큰 변화가 생기면서 산업적인 변화가 나오면 지금 예상하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때 수급이 좀 쏠리는 걸로 봐야 되기 상상하는 때문에. 거죠, 상상.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 PBR 쪽이 좀 왜냐면 안정성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그쪽이 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이제 배당 또 얘기도 슬슬 나올 시기가 됐고 배당도 주지 그다음에 저 PBR이 있어서 정부 정책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지 한다면 좀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도 상당히 쏠려 있고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고 그런 쪽으로 본다면 저 PBR 쪽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도 비슷한 것 중에 하나인데 네. 화장품 섹터가 작아요. 음식료도 작아요. 몇십조 안 돼. 그쵸? 전체 섹터가 다 받아줄 수가 없고 화장품 어느 정도 내가 각도가 쉽지 않다는 거는 받아줄 수가 없거든요. 네. 캐파적으로. 그래서 항상 보고 있는 것이 저기 기업 밸류업을 보고 있는데 지금 비중이 낮지만 10% 정도도 안 되죠. 5%인데 금투세. 금투세. 어저께 이렇게 데모가 아니지. 집회. 사람 별로 안 왔대요. 200명밖에 안 왔대. 200명. 그러니까 한 2,000명 와야지 그 야당이 쪼는데 200명 와서 뭐 하겠어. 어느 기자 만났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 금투세를 완전히 폐지하면서 아마 그 정권 달라고 아마 그 쉽지 않을 거예요. 네. 내가 봤을 때. 그래서 뭔가 손을 볼 것 같아요. 손을 보는 걸 구체적으로 빨리 본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우리 어떤 해에 돈 잃고 돈 벌고 하면 넷 해가지고 다 상세해가고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네네. 지금 그렇게 안 해주거든요. 아니면 해주더라도 5년밖에 안 해준다 그러는데 사실 뭐 10년, 20년 투자하면 30년 하는데 길게 해준다든지 그냥 주식하고 채권하고 따로 하는 게 아니고 다 뭉쳐가지고 넷 해가지고 손해보고 이렇게 따져야 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없어요. 정부 아니. 그러니까 뭐랄까 디테일에서 약한 거거든요. 근데 뭔가 손을 보면서 이렇게 시행하더라도 손을 많이 봐서 하면은 그나마 나쁜 네거티브 임팩트가 적을 수도 있는데 이게 점점 늦어지면은 문제가 되는 거고 빨리라는 걸 제 데드라인은 8월달. 이것도 8월이에요. 그게 구체화될 수 있다면은 그러면 은행 같은 경우 아까 배당도 있고 하니까 네네네. 은행 같은 경우 결국은 외국인이 기다리는 게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거긴 섹터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돈을 흡수할 수 있죠. 그렇죠.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PBR 화장품 이렇게 한번 기대. 민트도 하나 찍을래요? 아니 캐주얼하게? 채팅창 보니까 네. 뭐 올해 너무 더울 거다. 그래서 여름 관련주 이런 거 되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두 분께 궁금한 거는 여름 가는 그럼 큰 줄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시장을 끌고 가는. 네네네. 근데 이쪽에서는 큰 줄기를 말씀하셨고 이쪽에서는 다른 섹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6월은 큰 줄기를 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좀 큰 줄기가 아닌 다른 걸 그게 보는 큰 게 줄기인데. 맞는 건지. 대한민국 큰 줄기 반도체인데 AI인데 반도체와 저 PBR 이 정도였는데. 어디서 빠져줄 수 있냐 자동차를 예를 들어 한 얘기를 한 거고 저 네네. PBR로서 나는 이제 은행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얘기한 거죠. 근데 아까 저기 엔비디아하고 뭐 나바르그에서 반도체고 다 만약에 한 레벨 내려간다. 아까 거품 아니더라 사람 쫄았다. 금리 인하 안 하기로 한다 올해. 예를 들어 그런 식의 시나리오 갖다 붙이면 8개월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주저앉을 수도 있거든요. 다른 쪽에 아까 상대적으로 덜 센 은행이나 자동차가 충분히 못 받아주면 장은 내려가는 거예요. 그쪽이 받아준다 해봤자 코스피가 2,900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밸런스 있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됐어요? 답이? 안 됐죠? 안 된 거 같은데. 안 됐어? 안 미안해. 해소됐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6월달 여러분들이 잘 시나리오를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콸콸콸로 넘어갈 텐데 오늘 콸콸콸도 되게 여러분들이 그래도 항상 찾았던 종목.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종목, 네. 항상 관심이 가는 종목, 이슈가 뜨거운 종목 하나 가져왔습니다. 가볼까요? 네, 여러분의 주식으로 쌓인 피로를 말끔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콸콸콸. 박하윤의 바카스. 사연 보여주세요. 네. 네이버입니다. 매수 시점은 22년 11월부터 23년 12월까지 좀 장기간으로 담으신 것 같고요. 평단가가 20만 9천 원. 그래서 9천 지금 마이너스 한 18%, 19% 가까이 되고요. 비중이 다행히 낮아요. 5% 정도입니다. 최초에는 급격한 금리 상승 이후에 성장주가 조정을 많이 받았다는 생각에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이후부터는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광고 시장 활성화가 되면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국내 기업 중 플랫폼과 AI의 접목이 가능한 기업이라는 생각,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보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AI가 발전할수록 소버린 AI의 중요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생각이 23년 1년 동안 순차적으로 추가 매수를 조금씩 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1분기 실적을 보면 컨센서스도 상회를 하고 하반기에는 C커머스에 의한 실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에도 괜찮은 연간 컨센서스를 내놓았는데 주가는 계속 떨어지면서 최근에 전 저점들을 모두 깨고 22년 10월 금리 쇼크 당시의 전 저점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라인, 야후 연결 실적을 제외하더라도 지금 주가는 너무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더 살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최근 떨어지는 주가를 보면 내 생각이 틀렸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결론적인 질문은 종목에 대한 저의 기대감과 주가의 방향이 완전히 다를 때 대처법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종목 요거 때문에 갈 것 같고 요거 때문에 샀어. 네. 내 시나리오는. 꽤 공부도 하셨어요. 근데 네. 시장이 그건 네 생각이고 하면서 완전 다른 방향으로 빼는 거야. 맞습니다. 뺄 때에도 약간 그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어.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산 게 아닌데 근데 내 스토리텔링이 안 먹히는 거지. 안 먹히죠. 공감을 못 하는 거지. 네. 네 스토리 아니냐 이렇게 채팅을 쳐주는데 네 사연 아니냐. 평단 얼마라고요? 평단이 20만 20만 9천 원. 제 평단 한 38만 원 정도입니다. 아하. 비쌀 때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들어가긴 하셨어. 근데 그 다음에 상황이 넉넉하지 않아서 이상하게 그런데 돼. 네. 그래서 악재가 떴죠. 오케이. 그래서요? 그래서 네이버 어떻게 네이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료 조사한 거 이렇게,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볼게요. 일단 실적을 보면 연간 실적은 매출은 계속해 올라가거든요. 다음 장입니다. 쭉쭉쭉 올라가는데 이렇게 분기 실적으로 다음 장 보여주시면 사실 영업이익은 또이또이 다 또이또이 앞으로의 성장이 보이기보다는 좀 유지를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리포트를 한번 살펴보면은 비용 통제에도 낮아지는 멀티플이다. 더 이상의 종합 쇼핑몰의 성과에 대해서 높은 멀티플을 부여할 수가 없다. 회복이 아니라 성장, 그리고 특히 새로운 프로덕트를 통한 고성장 계획 제시가 필요하다. 저는 여기에 되게 동감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확 낮춰서 2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언제? 5월 7일입니다. 다음 것도 하나 더 리포트를 갖고 그렇구나. 왔는데 미래세. 라인 야후 불확실성 확대된다. 이것도 안 좋은 얘기죠. 펀더멘털 영향은 얼마나 되나. 매각이 현실화될 경우 지분법 이익 감소에 따른 24년, 25년 순이익 하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12%나 하향하겠다. 그래도 여기는 미래세. 하향 조정해도 25만 5천 원. 꽤 높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사실 네이버 자체로만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다음 장 보여주시면은 요즘 사람들 다 유튜브에 빠져 있습니다. 맞아. 폰 사용 시간 34% 와. 차지한대요. 1위가 유튜브고 2위가 카톡. 와. 근데 카톡과 유튜브가 3배나 차이가 나요. 오. 그리고 그 다음이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예요? 현저히 낮습니다. 유튜브, 카톡, 사실 네이버 맞지? 그것도 네이버도 뭐 뉴스 보겠지. 그러니까 들어가서. 검색. 그렇죠? 네, 요 검색하고 정도에서 뉴스 보고. 끝나는 것 같고요. 마지막 자료는 이거예요. 네이버 Q와 구글 AI 답변 검색 엔진 신뢰성 떨구고 있다. 이분이 뭐 이런 네이버에서 만든 AI 이런 것들을 해봤는데 되게 실망을 하셨다라는 글이었거든요. 근데 저도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저 역시 좀 실망을 해서 이런 것들도 주가에 녹아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의 결론입니다. 결론. 내 생각이 답이라는 생각은 네이버 하지 말기. 네버 하지 말기. 네, 상황에 맞게 생각도 투자도 변화하는 유연함이 중요하지 중요하다.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1위 1비 하시는 것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두 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두 분 여쭤보겠습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네이버의 스토리텔링은 금리 인하되면 광고 시장 활성화, 실적 개선, 맞아요. 그리고 국내 기업 중에 AI 잘 하고 있고 플랫폼도 가지고 있으니까 요걸 잘 접목시켜 가지고 데이터 센터도 짓고 있고 괜찮을 것 같다. 앞으로 쭉 올라갈 것 같다. 근데 개별적인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는 계속 우수수 떨어진다. 떨어지니까 이렇게 내 스토리텔링이랑 내 예상 그리고 주가의 향방 이런 것들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일단 기본적으로 네. 내가 생각한 거랑 시장에서의 그런 흐름이 전혀 다를 때는
시장이 맞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되는데 대신에 그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수가 빠질 때도 제가 강조하는 포인트도 있잖아요. 요거랑 요거랑 요게 꺾이면 이제 시장이 순응하겠다. 그런 나름대로의 논리는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네이버에서 어떤 포인트로 투자하셨는지가 안 적혀 있어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네이버의 주가 상승 포인트, 예를 들어서 뭐 AI 쪽이나 뭐 사우디 쪽에서 진출이라든지 뭐 이런 포인트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해가지고 한번 그때 한 4만 원까지 올랐었는데 네. 그때 갔으면 지금 수익권이 있었거든요. 보면 20%대 수익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시 떨어질 때도 대응을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뭔가 생각하고 있는 그 투자 포인트가 이 긴 사이에 한 번도 안 터져 나왔다는 건데, 왜냐면 수익권이 3번이나 있었거든요. 3번이나 있었는데 그걸 수익을 안 했다라는 거는 보는 게 뭔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신 거죠. 근데 그게 뭔지는 전 잘 지금 모르겠어요. 안 적혀 있으니까. 하지만 그 어쨌든 방향이 다를 때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뭐 수급이 빠진다거나. 근데 억지로 빼는 거면 사야겠죠. 억지로 빼야 되면 사는 건데, 네이버를 진짜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회사가 지금 뭔가 시장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할 만한 상황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떠한 포인트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 때는 내가 수익권이 어떠한 이벤트로 나왔을 때는 끊어주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저는 이슈의 무게를 잘 측정해야 되는 게 제일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게 무거울수록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너도 나도 사고 싶어 해져요. 근데 그런 포인트가 사실 나오기는 어려운 산업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네.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이 순간 봤을 때는 그런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로직으로 접근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시장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수많은 집합체들이 생각해서 움직이는 게 주식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좀 좋은 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팀장님 본부장님은요?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 100% 동감합니다. 어. 거긴 첨언을 안 하는데요. 그 자기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리포트를 보셔야 돼요. 자기가 만약에 돈을 들어갔으면 리포트 보셔야 됩니다. 근데 리포트가 삼성전자나 SK 저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증권사가 다 써. 실제만 나오면 30개나 그걸 다 네. 볼 수 없잖아요. 요령을 말씀드릴게요. 목표주가 가장 높게 부른 새끼. 왜 새끼라는 NR. 이렇게 주가 빠지고 있는데 여전히 높은 거 부르는 새끼. 시원하다. 걔도 저기 논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한번 보시고 가장 낮게 작성한 사람. 사람 인정. 되는 사람입니까 그분은? 그리고 이게 낮게 부르면 이게 리포트가 주가는 안 좋은 건데. 4월 30일부터 네. 5월 30일까지 여기 네이버에 나온 거 보면은 목표 주가 낮춘 게 딱 2건밖에 없어요. 오늘 낮춘 건 의미 없고 이미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 5월 13일 날 미래에서 증거 아까 그거 네. 낮췄잖아요. 목표 아까 주가. 제가 보여드린 거. 목표 주가 낮춘 거는 바이를 유지하더라도 남들 가만히 있을 때 이거 꼭 읽어봐야 돼. 낮춘 이유가 있다고. 낮춘 그러니까 이유가 미래에서 거 있겠죠. 보시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 제일 안 좋은 거 두 개 가장 한번 비교를 그걸 해봐라. 비교해서 본인 마음에 내가 돈 이거 투자 안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1,000만 원 있으면 잊어버리고 네. 내가 새롭게 시작하면 얘 말이 맞는 것 같아, 얘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리고도 모르겠잖아요. 그럼 저한테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리포트가 있다고 하면은 리포트를 어땠을지 들지 못하지만 네. 보시라고 하면은 그걸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질문하시면 도와주신 사람은 꽤 있을 거라고. 이게 그래서 5월 13일인가 이거 미래에서 꺾었을 때 그때가 마지막으로 탈출할 기회였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자기들 바이를 유지해야 되니까 네. 더 20만 원까지 못 낮춰. 실제 마음은 20만 원이야. 얘 분명히 그럴 거야. 29만원에서 20만 낮췄을 때 실제 마음은 20만 원이라고. 근데 바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룸을 둬야 되기 때문에 20만 원까지 안 내추는 거야. 그 목표 주가는 실제로 이거는 영한에서 20만 원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네. 본인이 갖고 있는 목표 주가 돌아오기 어렵다는 걸 인정하시고 앞으로 리포트 나오면은 그 세 가지를 보시고 네. 너무 늦지 않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거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틀렸음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항상 맞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꾸준히 이것도 그 손절이랑 똑같아요. 맞죠. 내가 홀딩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면 운 좋게 이게 올라갈 때도 있어요. 그런 흐름도 있다 보니까 그래 존버가 무조건 답이야. 물론 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를 위해서는 좀 상당히 오랜 기간에 뭔가를 투자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그 종목 안에서의 뭔가 이런 흐름들을 유동성을 조금 만들어내고 싶다면 내가 틀렸을 때 그걸 인정하고 끊어내실 줄도 알아야 돼요. 그건 전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런 걸 그냥 두면은 네. 마이너스 20% 30% 빠지는데 그게 그렇게 되면 한번 30% 상한가 터져야 되는 이런 종목이 맞아요, 30%가 맞아요. 어떻게 나와요? 쉽지 네, 않잖아요. 네. 그런 생각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야 되는데 명행 의견이 궁금하다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아주 짧게 한마 5글자 뭐 한마디로 어떻게 버려요. 버려요. 왜 근데 들고 있어요? 예? 나 내가 안 들고 있어요. 엄마가 들고 있는 거. 알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해요? 다 네. 개복치님께서 오늘 본부장님 말맛이 매콤하네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디 가서 저 본부장님한테 잘해야 돼요. 여기서 실수하면 네. 딴 데 가셔서 그 진행자 우리도 새끼. 스키 나오나요? 저는요 아무래도 우리 식구들은 절대 건드리지 않아요. 아 맞아요. 아하, 맞아. 진짜. 의리파, 의리파. 의리파. 헤어져도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맞아요. 아. 진짜 전 직장에 대한 걸 아예 코멘트 아무것도 안 하시더라고요. 맞아. 뭐 나와도 그런 얘기는 절대 안 하시더라고요. 역시. 진짜 의리 있는 우리 김정현 본부장님. 근데 저를 같이 있던 사람들이 욕하는 것 같아요 집에. 숨어서 저기 익명으로. 나쁜 사람들이네. 나중에 한번 걸리기만 해봐. 걸리면 안 됩니다. 숨어서 하세요, 꼭.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또 네이버. 이렇게 하보노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하보노의 또 독재 노트, 김정현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네이버 이런 것도 많이 검색을 해보시면 네. 또 좋은 되게 두 분이 그 인플루언서래요, 탑블로거래. 저는 아직 진짜요? 많이 부족하고요. 탑블로거, 와우. 인플루언서, 이야.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와우. 영어 되네. 됐으면 좋겠는데.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 이코노미 플루언서 이런 건 없네. 죄송합니다. 이코노미스트.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오늘 금요일까지 여러분, 그리고 5월 한 달 동안 셀린메이 버텨내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6월은 조금 분위기가 바뀌어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웃으면서 방송하고 또 수익 낼 수 있는 6월달 저 들어가자마자 생일 아니에요? 언제 생일이었어요? 6월 2월 2일. 2일. 요거는 봐줘요. 예, 6월 생일로 오셨으니까 아무리 끊었어도. 의리남. 네, 의리남. 6월 2일 일요일 생일입니다. 네. 축하해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슈퍼챗 쏘지 마세요. 이거 어차피 우리한테 안 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6월에도 파이팅 하는 걸로 같이 해보시고 저도 6월 달에 또 이벤트들 여러 가지 또 물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